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킹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쿠잔, 쿠잔의 정체가 혁명군이다 라는 주제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제가 2년 전에, 정확히 2년 전에 올렸던 영상을 리메이크하는 겁니다. 쿠잔 이제 아오키지 혁명군설은 그 영상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좀 의미 깊은 영상이에요. 그 영상이 조회수가 280만 정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 영상을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 조회수가 280만이 나왔고, 제 채널이 굉장히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던 영상이라 가지고, 정말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영상인데, 이거를, 그때 영상 자체가 또 한 24분 돼요. 24분 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만들 엄두가 안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편집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영상을 만드는데 좀 미뤄왔던 이유가, 뭐 앞서 말한 대로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엄두도 안 났고, 두 번째는 이미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조회수가 280만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안 본 사람이 있을까? 원피스 관련해서 볼 사람들은 이미 이걸 다 봤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에서 원피스 관련된 영상을 찾아볼 정도로 이렇게 원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280만의 조회수라면 아마도 다 봤겠다. 그래서 굳이 더 만들 필요가 있을까?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영상들을 먼저 이렇게 리메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댓글에 항상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요. 쿠잔 영상은 언제 다시 만드실 건가요? 뭐 아오키지 혁명군설 그거 언제 다시 만드시나요? 이런 식으로 뭐 댓글도 그렇고 뭐 실시간 스트리밍 그거 최초 공개할 때도 계속 질문이 오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래도 만드는 게 맞겠다. 뭐 이미 사람들이 다 봤든 안 봤든 간에 내 영상들, 내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쿠잔 영상도 다시 만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예전 영상들 자료가 다 지금 제 컴퓨터에는 남아 있어요. 스크립트 그 이미지 파일로 한 장 한 장씩 뜬 거 다 있거든요. 일단 그거를 한번 다시 쭉 봤어요.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그때랑 지금이랑 또 생각이 다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쿠잔을 혁명군 그 자체로 봤어요. 완전히 드래곤 측의 드래곤의 혁명군에 속한 그런 인물로 봤고, 심지어 이 스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쿠잔은 혁명군의 스파이로서 해군 대장직위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또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쿠잔이 혁명가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 이 근거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자, 쿠잔이 해군대장 시절을 좀 살펴보면 해군 3대장 중에 막내였어요. 보르살리노랑은 9살이 차이 나고요. 사카즈키랑은 6살이 차이 납니다. 또 과거의 회상을 보면 사카즈키가 중장일 때 쿠잔도 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쿠잔 자체가 이미 해군에 들어올 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해군에 입대했다고 이거를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면 쿠잔은 어린 시절부터 해군이 되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해군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쿠잔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기에 이른 나이에 해군이 될 수 있었는가? 자, 이 장면을 한번 볼게요. 밀짚모자 이단과 쿠잔이 처음 만났을 때 쿠잔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거프 중장에게 신세를 졌었다, 은혜를 입었었다, 이런 대사를 합니다. 자, 거프가 어떤 인물인가요? 우리가 거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해군의 영웅, 해군에서 역사상 가장 셌던 인물,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생각이 나오고, 두 번째는 거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해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시킨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실제로 루피와 에이스도 거프가 훈련을 시켰고,
그 후에는 코비와 헤르메포를 해군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자, 루피와 에이스, 코비와 헤르메포 이 4명의 공통점을 보면 자신의 혈육이거나 아니면 갈 곳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해군으로 키우기 위해서 거푸는 훈련시켜주고 키워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루피 같은 경우는 거푸의 혈육이기도 하고, 또 드래곤이 일찍이 그 혁명가의 삶을 살면서 루피를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갈 곳 없는 아이였기도 했고, 에이스 같은 경우도 로저로부터 부탁을 받은 갈 곳 없는 그런 완전 갓난애기였죠. 그리고 코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해적선의 승선을 잘못하는 바람에 2년 동안이나 자비를 하던 아주 불쌍한 녀석이었어요. 그리고 헤르메포 같은 경우는 아버지인 모건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부자 관계가 아니었죠. 모건은 헤르메포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헤르메포도 갈 곳이 없는 그런 부모로부터 돌봐줌을 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어요. 자, 그렇다면 쿠잔이 갈 곳이 없는 그런 아이였는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쿠잔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고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를 피하기 위해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니는 모습, 그리고 저 행랑 속에는 자신의 생필품 같은 게 들어있겠죠. 그리고 짝이 맞지 않는 신발. 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쿠잔의 어린 시절은 갈 곳 없는 불황아 같은 그런 시절을 겪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봅시다. 거푸는 갈 곳이 없는 아이들,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을 거두어서 해군으로 훈련시키고 육성시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쿠잔이 어린 시절을 보니까 갈 곳 없는 그런 불황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쿠잔이 거푸에게 신세를 졌고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누가 봐도 하나밖에 없죠. 쿠잔은 어린 시절에 거푸에게 거두어져서 해군이 되도록 훈련받고 키워졌다. 그것이 쿠잔이 거푸에게 입은 은혜이자 신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쿠잔이 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다른 대장들보다 젊은 나이에 해군에 입대를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나이 차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거푸가 쿠잔을 거두어 들여서 해군으로 키웠다.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푸가 어린 시절에 드래곤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죠. 거푸는 자신의 자식인 드래곤을 어떤 식으로든 진짜 최강의 해군으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켰을 인물입니다. 이거는 원피스를 보는 사람이라면 반박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거푸라는 인물을 딱 보면 내 아들은 해군으로 키워야 돼. 내 손자는 해군이 되어야 돼. 이런 생각이 확고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인 드래곤 또한 거푸는 해군으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켰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다면 드래곤이 훈련받고 있을 때 쿠잔이 거푸에게 거두어져서 같이 훈련을 받을 확률이 있는가?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쿠잔과 드래곤은 같은 세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쿠잔과 드래곤은 거푸 밑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거푸 밑에서 드래곤과 쿠잔이 같이 훈련을 받았다, 같이 수련을 했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거푸 밑에서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같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자, 코비와 헤르메포는 해군이 되었죠. 루피와 에이스는 해적. 자, 드래곤은 뭐가 되었죠? 혁명군이 되었죠.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쿠잔은 뭐가 될까요? 쿠잔은 해군인가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쿠잔은 해군이 아니죠. 지금은 해군을 탈퇴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인물이 어떤 길로 나아가는가, 이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푸 밑에서 수련을 받은 아이들의 패턴을 보면 중간에 해군을 하던, 중간에 해적을 하던, 결론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길, 이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는지 그 패턴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루피와 에이스는 해적, 코비와 헤르메포는 해군, 드래곤은 혁명가. 자, 그렇다면 쿠잔은 해군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틀렸나요? 아니죠. 쿠잔은 해군을 탈퇴했죠. 이 패턴은 결론적으로 이 인물들이 마지막으로 어딜 향해서 나아가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냐라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쿠잔은
결국에는 혁명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이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패턴에 의한 분석이고, 스토리상에서 쿠잔이 혁명가가 될 이유가 있나? 있죠. 거품 밑에서 수련을 받은 아이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굉장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으로 영향을 주는 쪽이 좀 더 나이가 많은 형 쪽이고, 이 동생 쪽이 영향을 받는 그런 형국이에요. 자, 루피가 에이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죠. 물론 에이스도 루피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루피가 에이스에게 받은 영향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곤이 더 형이거든요. 쿠잔보다 6살이 많습니다. 자, 쿠잔이 드래곤에게 받은 영향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드래곤은 해군이 안 되고 혁명가가 됐습니다. 자, 드래곤이 쿠잔보다 6살이 많습니다. 이 말은 드래곤이 훨씬 일찍 해군에 입대할 수 있었는데 해군 기록에는 드래곤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해요. 그렇다는 말은 드래곤은 해군이 되었다가 탈퇴를 해서 혁명가가 된 게 아니라 애초에 해군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죠. 즉 드래곤은 어린 시절 훈련 받을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혁명가로서 어떠한 그 혁명의 꿈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지가 쿠잔에게도 분명히 전해졌을 거예요. 쿠잔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하지만 쿠잔 같은 경우는 거프의 바램대로 해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직까지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그 패턴에서 봤다시피 쿠잔은 결국에는 혁명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혁명가가 되었는가? 그건 바로 오하라 사건 이후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오하라 사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쿠잔은 드래곤으로부터 혁명의 영향, 세계 정부를 엎어야 된다, 이런 사상들을 어느 정도 영향은 받았겠지만 그래도 거프를 믿고 따르면서 해군이 되었습니다. 해군이 되어서 중장까지 아주 그냥 승승장구를 했는데 세계 정부와 해군에 가지고 있던 신뢰를 와장창 깨버린 사건이 바로 오하라 사건이에요. 쿠잔은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는 저는 여기서부터 쿠잔이 혁명가의 길로 들어섰다, 드래곤과의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 스파이로서 해군에 남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쿠잔이 이때 완벽하게 혁명가가 된 건 아니에요. 쿠잔의 신념이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쿠잔이 이대로 획 돌아서 드래곤한테 찾아가서 나 혁명군 될래, 나 스파이 시켜줘,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쿠잔이라는 이 인물을 쭉 보다 보면 계속해서 고찰하고 자신이 내린 결정이 이게 옳은 것인가 계속 관찰하고 세계 정부와 혁명가 이들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하라 사건 때 쿠잔이 놓아준 인물이 있죠. 바로 로빈이죠. 니코 로빈. 쿠잔은 로빈을 탈출시킨 이후에 스스로 로빈을 감시하고 또 지켜주면서 과연 내가 로빈이라는 이 아이를 놓아준 게 잘한 일인가, 이게 옳은 일이었나, 그 로빈의 성장을 보면서 그 로빈이 걸어가는 길, 로빈이 만드는 그 어떤 혁명의 등불이라고 하죠. 로빈을, 그 어떠한 그 일들을, 로빈을 살려둠으로써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쿠잔은 내가 심어놓은 이 씨앗이 과연 정말로 옳은 것이었나 끝까지 관찰하고 고뇌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때부터예요. 오하라 사건 때부터 쿠잔이 한껏 해이해진 정의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런 성격을, 저는 쿠잔이 일부러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고 세계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드래곤이 말했던 그것들이 옳은 것이었나, 나는 해군이 되었고 나는 세계 정부 밑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내가 틀린 것인가, 지금 이거를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쿠잔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쿠잔이 혁명군의 스파이로서 이 대장직에까지 올라가고 이거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잔은 드래곤이 만든 이 혁명단에 가입된 것은 아니지만 쿠잔 개인으로서 혁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로빈을 살려준 쿠잔의 행동을 보면 해군이라 하기에도 애매한 행동들이 많아요. 자, 우선 한껏 해이해진 정의를 외치면서 자유분방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쿠잔,
이거 앞서 말했다시피 쿠잔이 어떠한 혁명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밑밥을 던져 넣은 거죠. 이미지 메이킹을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원래 혼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혼자 그냥 뭐 임무 수행하고 그래도 해군에 해는 안 끼치니까 그냥 냅둬. 약간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줘서 자신이 나중에 뭐 어떤 혁명의 일을 하거나 세계 정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도록 1인 혁명단처럼 물론 드래곤과도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드래곤과의 어릴 적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쿠잔은 드래곤과 연락을 취할 그럴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드래곤에 협력을 하는 정도이지 드래곤 밑에서 혁명단에 가입을 해서 혁명군으로 뭐 활동하고 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아무튼 이 쿠잔의 행동을 보면 로빈을 놔주고 로빈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감시한다고 했죠. 워터7 에피소드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NS 로비에서 버스터콜이 터졌을 때 그때 쿠잔이 일부러 왔어요. 밀짚모자 일당을 제일 처음 만났을 당시에 쿠잔은 이미 로빈이 어디로 향할지, 밀짚모자 일당이 어디로 향할지 그 행선지를 파악을 해놨었어요. 로그 지침을 통해서. 그래서 NES 로비에 쿠잔이 나타나서 그 버스터콜 지휘권을 가져갔고 계속 추격을 하면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밀짚모자 일당들을 놓아줘 버립니다. 추격을 이제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렇게 밀짚모자 일당을 놓아주죠. 그리고 샤봉디 제도에서 밀짚모자 일당이 한 번 더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는 쿠잔이 나서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천룡인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대장 중에 한 명이 출격을 해야 되는데 키자루가 먼저 출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쿠잔 입장에서는 이걸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아니 대장이 한 명 출격했는데 왜 네가 가서 일을 망치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쿠잔은 항상 교묘하게 도와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가지고 뭐 교묘하게 어떻게 도와줄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키자루가 출격했죠. 이때 밀짚모자 일당을 구해준 게 누구였죠? 레일리가 처음에 나타나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쿠마가 나타나서 도와줬죠. 이 쿠마가 어떻게 알고 나타났을까? 저는 쿠잔이 드래곤에게 이 밀짚모자 일당에 대한 일들, 뭐 키자루가 출격을 했고 샤봉디 제도에 지금 루피가 천룡인을 두드려 패가지고 해군대장 키자루가 출격을 해서 로빈은 물론이고 네 아들 루피도 지금 뒤지게 생겼다. 이거를 쿠잔이 드래곤에게 알려줘서 마침 그 근처에 있던 쿠마를 보내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쿠마 같은 경우는 스릴러바크 에피소드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아주 쿨하게 퇴장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퇴장한 척하고 다시 숨어가지고 밀짚모자 일당을 감시하다가 위기에 처하자 뻥 하고 나타나가지고 구해줬다. 이거는 사실상 스토리상 저는 좀 굉장히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우려면, 쿠마가 나타나서 개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키자루의 출격 소식을 들은 쿠잔이 드래곤한테 연락을 취했고 드래곤이 마침 근처에 있던 쿠마를 보내가지고 밀짚모자 일당들을 구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쿠잔이 그 펑크 해저드, 펑크 해저드에서도 밀짚모자 일당이 나타났던 곳에 쿠잔이 또 나타났었죠.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쿠잔이 해군에 복역하고 있을 동안에 그를 완벽하게 혁명군이라 보기에는 힘듭니다. 정확히는 해군과 혁명군 그 사이에서 이 가치를 저울질하면서 쿠잔은 자신만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쿠잔은 해군이었으나 해군이 아니며 혁명을 도우나 혁명군이 아닌 오로지 개인으로서 자신만의 정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카즈키에게 패해서 해군을 탈퇴하게 된 쿠잔은 해군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소속되지 않으니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뒤 드디어 오롯이 자신 스스로 그리고 혼자 힘으로 혁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지극히 개인인 인물, 지극히 고독한 1인 혁명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잔은 이제 소속이 없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작가 오다 센세도 이러한 쿠잔의 개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티치 해적단에 소속되었다, 티치 해적단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협력한다 라고 표현하였죠.
즉 티치에게 협력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쿠잔의 계획 중 일부이며 티치를 왕으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바제스가 혁명군의 본거지인 바르티고를 발견해서 공격 요청을 했을 때 쿠잔은 이 사실을 드래곤에게 알려줘서 피해를 최소화시킨 것으로 보여요. 이것만 보더라도 쿠잔은 티치를 위해서 검은수염 해적단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큰 그림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